2021학년도 12월 편집장의 말 6104호에서 보내는 편지. 밖에는 진눈깨비가 오고 미디어 센터실에서 기자들은 종강호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마지막 학보를 만들며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행복기숙사 하청 노동자 고용 불안,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 일반 재정지원 대학 미선정 등 우리 대학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운영위원회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올해 우리 대학에서 일어난 논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임기 동안 비대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비대위 사업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모든 사업에 비판적이기만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미디어센터 학보사는 제36대 총학 비대위 사업 운영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후 표지 이야기에서 학우들이 비대위를 어떻게 생각했고 다음 학생대표기구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 대학의 모두의 화장실 사례, 소수자 전공 신설, 대동제 이재명 후보 인터뷰 등을 이번 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게나마 김다영 기자와 홍은솔 기자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올해 학고에는 김다영 기자가 찍은 사진만 50개가 넘게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김다영 기자가 카메라를 들쳐매고 현장을 뛰어다녀 더 가깝고 생생한 현장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홍은솔 기자는 적게는 24페이지부터 많게는 40페이지까지 학보의 모든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표지부터 내지 여타 시각자료 모두 홍은솔 기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올해의 학보사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다영 기자와 홍은솔 기자 그리고 저는 이번 학보를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개강 후에 독자에게 더 다가가는 학보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적었습니다. 실제 이런저런 시도를 했습니다. 메일링 서비스와 객원 기자 제도를 도입했고 웹페이지에서 학보를 PDF로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화대 학보는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다가갈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듯 학보사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기록하며 학보를 만들 것입니다. 단신. 내년부터 생리공결제 한 학기 사회로 늘어. 지난달 8일 제36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교무처 및 학생복지처가 협의를 통해 생리공결제를 한 학기 2회에서 사회로 확대했다. 이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대학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생리공결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에는 총 302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원하는 생리공결제 신청 기간을 묻는 질문에 학우들은 매달 한 번씩 신청 가능, 매달 2번씩 신청 가능, 한 학기에 4번 신청 가능, 지금 그대로 유지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생리공결제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49.1%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50.9%였다. 비대위는 위의 설문 결과를 참고해 한 학기에 최대 사회 사용 월경 공결제로 명칭 변경 2일 연속 사용 가능, 공결 사용 시 해당 2일강의 자료 제공 모든 요구사항, 2022년 1학기부터 대학본부에 적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한 학기에 최대 사회 사용 월경 공결제로 명칭 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생리공결제는 한 학기 최대 사회 사용을 확정했다. 김태준 교무처 과장은 생리공결제 확대를 통해 더 나은 학습 환경이 조성돼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취재 이혜성 기자. 제목 구두인관 앞 따릉이 대여소 설치 예정. 리드 우리 대학의 무인 대여 시스템 서울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가 확정됐다. 따릉이 거치대는 우리 대학 구두인관 앞 총 1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본문 작년 초중반부터 논의된 따릉이 대여소 설치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잠정 연기됐으나 올해 11월 설치가 확정됐다. 따릉이 대여소는 이달 말, 내달 초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조영원 시설관리팀 팀장은 우리 대학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경보호에 힘쓸 수 있을지 고민하다 따릉이 대여소 설치를 진행했다고 설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따릉이 설치를 통해 학생들도 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학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인근 지하철역까지 대중교통이나 따릉이를 이용하며 주차난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기대 효과를 밝혔다. 조 팀장은 학교 앞 차선도 좁고 근처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서 자전거 이용에 다소 위험성이 있다. 이용 시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유의사항을 전했다.
덧붙여 그는 따릉이뿐 아니라 개인 소유 교통수단의 수요도 많다고 판단되며 편의시설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조아영 수습기자. 보도, 제목, 우리 대학, 다양성학 전공신설 추진 중. 리드, 대학 본부가 내년 2학기를 목표로 다양성학 전공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공신설 논의는 IT 융합 자율학부의 인공지능 전공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우리 대학의 학부제는 사회융합 자율학부, 인문융합 자율학부와 같은 학부명에서 드러나듯 융합적인 교육을 중시한다. 그 일환으로 학생들은 반드시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한 개의 전공을 자신의 학부가 아닌 다학부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남일성 교무처장은 이러한 복수전공 체제가 융합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지만 이외에는 별다른 융합교육의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남 처장은 융합형 전공 몇 개를 대학 본부 주도로 만드는 계획 중에 하나가 다양성학 전공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양성학 전공이 목표하는 바는 다양성, 공존, 대화의 추구라고 덧붙였다. 남 처장은 다양성학 전공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다양성 이론, 즉 젠더, 여성, 인종, 계급 등에 관련된 이론을 다루게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론은 물론 비폭력 대화, 사회심리적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다양성학 전공의 또 다른 교육과정은 포트폴리오 제작이다. 남 처장은 이론 커뮤니케이션에서 배운 내용을 표현한다. 따라서 미디어, 잇 기술 등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세 가지가 묶이면 융합 성격을 띤 전공이 될 수 있다며 다양성학 전공의 특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교무처는 기존의 전공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여러 사회 문제가 있다. 다양성학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며 다양성학 전공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양성학 전공, 우리 대학 고유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 반영해. 우리 대학의 고유 가치는 인권과 평화이다. 남 처장은 이러한 가치가 다양성학 전공 계획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전공이나 교양 교과목 등에서도 충분히 인권, 평화, 민주, 생태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공도 필요하다면서 다양성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대학의 여러 교과목 등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를 한데 모아서 다양성학이라는 학문으로 배우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19년도에 여성학 전공 신설이 논의되다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이 이번 다양성학 전공 신설을 재논의한 된 이유를 물었다. 남 처장은 여성학 전공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19년도 여성학 전공에서는 사회심리적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루는 계획은 없었다며 이전의 여성학 전공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의 차이를 설명했다. 더불어 다양성학 전공에 여성학 관련 수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대학의 다양성학 전공 소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남 처장은 학부 안에 속할 수도 있고 독립적인 전공이 될 수도 있다.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다양성학 전공의 교수진 구성은 현재 남일성, 박경태, 조효재, 정현보, 김용득, 양경은 교수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양성학 전공 개설이 추진 중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교무처는 다양성학 전공과 더불어 IT 비즈니스 전공도 신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취재 유수빈 기자, 이혜성 기자. 제목 2021 스쿠 대동제 대면 비대면 병행배. 부재 학우들에겐 다양한 공감을, 무대가 필요한 이들에겐 기회를. 리드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우리 대학 대동제가 개최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대동제였다. 이번 축제는 우리의 공공을 함께 지켜요를 주제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인 스크래터, 스쿠어게인, 시간여행으로 진행됐다. 대동제 주제인 우리의 공공을 함께 지켜요 푯말. 시간여행 미래 부스에서 행사를 즐기는 중인 학우들. 대동제 첫째 날에는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시간여행 부스와 학내 동아리 CCC 부스가 운영됐다. 김미르 대동제 기획단원은 시간여행은 과거 자신을 마주하고 현재를 인식해 새로운 미래로 나간다. 는 서사라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착안해 부스 컨셉을 구상했다고 전했다. 시간여행 부스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곳으로 나눠 프로그램이 전개됐고 약 80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CCC 부스를 운영한 권도희 학우는 오랜만에 대면으로 학우들을 직접 만나 동아리를 홍보하고 부스에 초청할 기회가 생긴 점이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대동제 부스 운영 사실을 늦게 알아서 준비 기간이 짧았던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 현장 관람 학우들. 대동제 2부 공연에서 탈의 공연을 진행 중이다. 대동제 2부 공연에서 비스가 멜로망스의 고백을 부르고 있다. 이튿날 부스 운영과 함께 대동제의 본공연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본공연은 피츠버그홀에서 열렸으며 사전에 신청한 50명의 학우만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성공회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6시부터 본공연을 송출해 비대면으로도 학우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대동제 공연 순서는 학우들의 사연을 받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된 스프레터와 학우들에게 요리와 관련된 사연을 받아 영상으로 제작한 방구석 요리왕이 일부를 장식했다. 이어 2부에서 진행된 스코어게인에서는 학내 동아리 에우라지 아침 햇살, 엠라일 크루시오엘, 엘피스 비스타리 공연에 참여했다. 초청 가수인 버둥의 공연으로 대동제는 마무리됐다. 한편 비대위에 따르면 본 공연의 공식 유튜브 채널 동시 접속자는 약 100명으로 2021 스쿠 대동제 조회수는 2.5천 회를 기록했다. 대동제 본 공연 영상은 성공회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희 혜성 기자, 조아영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김계수 기자, 안다은 기자. 기획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성적표 열어보니 학우들의 엇갈린 평가.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12월 6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한 해 동안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 온수역 신호등 설치 추진, 대학 기본 역량진 단편과 미선정 대응 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비대위를 학우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임기 동안 비대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비대위 사업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모든 사업에 비판적이기만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여태껏 숫자로 집계되지 않으나 곳곳에 산재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미디어 센터 학보사는 제36대 총학 비대위 사업 운영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9일 동안 전교생 대상으로 조사했다. 설문에는 총 213명의 학우가 응답했다. 소제목 1. 비대위 사업 중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이 가장 인지도 높아. 비대위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알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 89.2%고 응답한 학우들이 아니다 10.8%라고 응답한 학우보다 훨씬 많았다. 가장 많은 학우들이 인지하고 있는 비대위 사업은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 96.3% 사업이었다. 그 밖에 학생복지 야식 사업 등 71.1% 행사학기 탈출 스쿠쇼 등 62.6% 온수역 신호등 설치 추진 60% 대학 기본 역량진 단편과 대응 53.7% 사업 순이었다. 한편 비대위가 진행한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그렇다 58.7%는 답변이 아니다 41.3%는 답변을 작은 차이로 앞섰다. 학우들의 사업 참여도는 대체로 사업 인지도와 일치했으며 학생복지 72% 사업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모두의 화장실 관련 프로그램 56%, 행사 53.6% 사업의 절반 이상의 참여를 기록했다. 소제목이 가장 잘한 사업, 가장 못한 사업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 비대위의 직무 수행 능력을 묻는 문항의 학우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 25.8%, 잘하는 편이다 30%, 못하는 편이다 24.4%, 매우 못하고 있다 19.7%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대표기구로서 비대위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비등하게 부딪혔다. 우리 대학 학우들은 올해 약 9개월 동안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 논의를 지켜봤다. 그 결과 27.7% 59명의 학우가 비대위의 가장 잘한 사업으로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 사업을 꼽았다. 선정 이유로는 의견이 갈렸으나 학내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렸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학우들이 갖는 화장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모두의 화장실이 처음 논의된 2017년 이후 이를 발전시켜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고 학우들은 응답했다. 이어 학우들은 등록금 일부 반환 22.1%, 학생복지 15.5% 등을 비대위가 잘한 사업으로 응답했다. 가장 못한 사업 항목과 달리 응답별 격차가 적었다.
등록금 일부 반환 사업을 선택한 학우들은 모든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비대위가 학교와 협의해 학생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기숙사 내 구급 의약품과 월경대 등을 사용한 학우들은 복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평했다. 반면 47.4% 101명의 학우들이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을 비대위가 가장 못한 사업으로 뽑았다. 선정 이유로 비대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를 지적했다. 이들은 소통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동안 실명을 드러내고 합리적인 의견을 표출한 사람도 있었으나 총학은 이러한 사람들까지 혐오자로 일축하며 이에 답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위의 사업 추진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을 모두 적 또는 혐오자로 모는 것은 학생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학생회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며 비대위의 태도를 언급한 답변들도 있었다. 이의로는 없음 29.6%였다. 가장 못한 사업이 없다고 택한 학우들은 모두 필요한 사업이었다. 혹은 특별히 못했다고 할 만한 사업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대응 5.6%, 온수역 신호등 설치 추진 4.7%, 총학생회 X학부 교류 사업 4.2% 등 뒤를 이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 대응의 경우 대처가 느렸다며 시위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일반 학우로서 알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소제목 3. 비대위가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소통은 올 한 해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지난 5월 비대위가 진행한 모두의 화장실 설문조사 결과 모두의 화장실 사업 진행 방식 반대 이유에는 소통 부족이 있었다. 이에 비대위는 SNS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며 함께 가야 함을 느끼며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실제 비대위는 올해 10번 넘는 모두의 화장실 설명회 및 토론회 등 모두의 화장실을 학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오프라인 공론장 수다판 하나, 온라인 설명회 모모 아카데미 3차례, 비대위원장과 1대1로 만나 얘기 나누는 우리 지금 만나 등을 진행했다. 이런 비대위의 행보는 학우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제일 많은 학우들이 현재 비대위는 학내 구성원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문항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가 동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가 동률이었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우들은 소통하고 있으나 끼리끼리 하는 것 같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음에도 학생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공론장, 참여에 소극적인 학우들의 분위기가 문제다 등의 응답을 적었다. 비대위가 학내 구성원과 잘 소통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오프라인 토론회 진행 83.1%, SNS를 통한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71.4%, 사업 안내 부스 운영 44.2% 순으로 응답했다. 잘 소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학생을 대표하는 활동이 아닌 시위에 치중해서 74%, 학우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아서 63.6%, 사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14.3% 순이었다. 서술 답변으로는 소통 부족 외부 단체 개입 전학대회에서 일방적으로 모두의 화장실 안건 통과, 반대 학우들을 혐오주의자로 몰아간 비대위가 아닌 인권위원회가 추진했어야 함 등이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익명의 학우는 만들겠다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한 후 모두의 화장실을 만드는 식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대위가 진행한 사업 중 학우들이 알거나 참여한 사업은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의 학우들에게 비대위의 사업은 곧 모두의 화장실 설치 추진이었다.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직무 수행에 있어 학우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학생 대표기구인 비대위는 임기를 마무리했다. 소재 목사. 학우들이 앞으로 학생회에 바라는 것은? 학우들은 내년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 후보 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공약으로 장학금 확대 및 등록금 반환 93명, 교육권 보장 사업 83명, 취업 연계 사업 68명, 학내 소수자 인권 보장 66명, 축제 개최 25명을 꼽았다. 이외에도 원하는 사업으로 총장 직선제, 반성폭력 회칙 제정, 강의 수강 신청 인원 확장, 배리어 프리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 취업계 인턴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22학년도 제37대 총학생회 선거가 입 후보자 부재로 무산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는 내년 3월 보궐선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취재 신다인 기자, 안다은 기자, 홍은솔 기자. 사진기획. 제목. 한 줄기 빛 일지라도. 리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대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진 캡션 1.
우리 대학 청소 노동자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근무 인원이 줄었다. 기존에 18명이 하던 분리수거 업무를 5이 하다 보니 업무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5명의 노동자들은 구두인관 뒤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정리했다. 업무를 끝낸 노동자들이 밝게 웃어 보였다. 용용의 아버지 김민성 하고. 종이로 접은 용, 일명 용용이를 학우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는 학교를 방문하지 못한 학우에게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 용용이를 배송한다. 이렇게 나눠준 용용이만 100마리가 넘는다. 용용이를 받은 학우들은 인증 글을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힘들 때 용용이 보면서 힘내겠다, 방에 두고 힐링하겠다라고 올리며 자랑하기도 했다. 사진 캡션 2. 용용이의 아버지 김하구가 용용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하구는 만난 사람들에게 즉석으로 종이를 접어줄 수 있도록 항상 색종이를 가방에 들고 다닌다. 이날도 김하구는 강아지와 토끼를 접어서 본 기자에게 선물했다. 방혜진 전 회대알리 편집장. 방 전 편집장은 코로나19로 학생 활동이 줄고 인터뷰가 힘든 상황에서도 학내 언론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했다. 웹툰을 제작하거나 댓글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한 언론으로의 변모를 꿈꿨다. 끝으로 방 전 편집장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회대알리가 될 테니 기대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사진 캡션 3. 회대알리 프레스카드를 메고 있는 방희진 편집장. 노트북 위 회대알리 명함도 있다. 김태준 교무처 과장. 교무처에서 학부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부터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면서 LMS 사용법을 안내하고 중 계정을 관리하는 등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 수업 운영 문의에 답변하는 것도 김 과장의 몫이다. 학교에서 수업 방식을 공지하는 날이면 학우들로부터 수십 통의 문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지만 모두 성심성의껏 답변한다. 김 과장은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진 캡션 4. 교직원증을 들고 있는 김태준 과장. 그는 우리 대학 학우들이 학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지러운 시국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눈에 띄지 않는 한 줄기의 빛일지라도 이들이 있기에 우리 대학의 한 해는 따뜻했다. 취재, 사진, 김다영 기자. 기획. 모두의 화장실 새롭고 낯설 수 있지만 필요해. 해외 대학 사례로 살펴보는 모두의 화장실. 화장실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도구이다. 남성용, 여성용, 백인용, 유색인종, 장애인용 화장실은 차례로 등장했고 최근 국외에서 새로운 구조의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소제목 1.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들. 전동 휠체어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우주나 국제문화대학원 학우는 지난 6월 미디어센터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일만관이나 나눔관 화장실은 턱이 있고 여닫이문이라서 전동 휠체어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나눔관과 일만관 외에도 그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학교 화장실을 가면 공간이 좁아 이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우학우 외에도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학우들이 있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의 A 학우는 사용하던 월경컵을 들고 칸막이 밖으로 나와서 씻고 다시 들고 와서 사용해야 한다며 월경컵 사용 시 학내 화장실 구조의 불편함을 설명했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파동 이후 다른 생리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리컵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5호에 따르면 생리컵 이용자들은 생리컵을 공중화장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공중화장실은 공간이 좁고 세면대와 변기가 칸막이로 분리돼 있어 월경컵 삽입과 세척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5월 호 기사에서 트랜스젠더인 이솔 학우는 외출할 때 물을 안 마신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이는 이 학우만의 경험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1명 중 39.2%, 231명이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거나 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왜 트랜스젠더들은 화장실 가는 것을 망설일까? 혹자는 그냥 바뀐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고 묻는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트랜스 여성인 백하윤 학우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머리만 조금만 길어도 사람들이 쳐다본다며 윽박 지르거나 협박하거나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백 학우는 이 같은 경험으로 밖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성별 이분화된 화장실은 성별 규범을 재생산, 재확인하는 공간으로 성별 규범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은 곧바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이외에도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노인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 등 돌봄자와 피돌봄자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정 성별이 다르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제목 2 대만 청궁대 올젠더 화장실 설치 5년째 문제없어. 고교에서는 기존 화장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구조의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대학은 모두의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올젠더 화장실, 유니버설 화장실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실을 설치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홍콩, 일본, 대만 등의 대학에도 모두의 화장실은 설치돼 있다. 이들은 어떤 계기로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했을까? 성공회대학보는 올젠더 화장실을 설치한 대만 국립천궁대학교, 중립화장실을 설치한 프랑스 투르 대학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대는 2016년 올젠더 화장실 만들었으며 총 11개의 화장실이 대학 내 설치돼 있다. 투르대는 2017년 처음 중립화장실을 만들었으며 총 31개의 화장실을 설치했다. 지난 18일 청궁대의 메이청타오 성평등교육위원회 차장을 중으로 만나 대학 내 올젠더 화장실의 설치 과정을 물었다. 투르대의 경우 크리스틴 잉쇼페 평등기구행정관리자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인터뷰를 시작하며 메이 차장은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 고맙다고 말했다. 어떤 계기로 올젠더 화장실이 만들어졌나? 청궁대 설립 주체가 있다기보다는 학생들과 합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찾아와 기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후 다른 학생 단체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성평등교육위원회에서는 바로 기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장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자 화장실을 가야 할지 여자 화장실을 가야 할지 그 사이에서 고민이 있고 거부감과 심리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집에서는 가족 간의 성별로 화장실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출발해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개조해서 남녀 구분 없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바꿨다. 현재 청궁대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올젠더 화장실을 같이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투르대의 중립 화장실은 2017년 9월경 LGBTQ+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지어졌다. 당시 평등기구 대표는 대학 당국의 지원을 통해 중립 화장실 설치를 추진했다. 2021년 평등기구가 시설관리국, 소통국, 인포그래픽 서비스국 등의 지원을 받아 중립 화장실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 혹은 연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어떻게 학내 구성원을 설득했는지 궁금하다. 청궁대 2016년에 처음 모두의 화장실을 도입했을 때 큰 반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성평등 교육법에 의해 10년 넘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인지 많은 학생들이 찬성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처음 올젠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어색함을 느끼거나 주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단지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임을 포스터를 통해 교육했다. 사진 청궁대의 올젠더 화장실 지도. 현재 11개의 올젠더 화장실이 대학 내 있고 화장실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화장실 문 앞에는 다양한 화장실 픽토그램을 붙여놔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했다. 표 성평등교육법 2장 제12조 교육기관은 안전하고 성평등한 캠퍼스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성별, 성정체성, 성적 취향이 다른 학생, 교사, 교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14조 교육기관은 교육, 활동, 평가, 보상 및 처벌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성별,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학생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기관은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만에는 2004년 성평등 교육법이 제정됐다. 특히 올젠더 화장실은 성평등 교육법 2장 제12조와 14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청궁대의 성평등한 학내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성평등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학교의 사용 목적을 구애받지 않는 성교육, 차별방지 관련 예산을 할당한다. 청궁대 또한 매년 예산을 받고 있어 예산 문제는 전혀 없었다. 투르대
대부분의 사람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일상을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과 지지 속에서 토론을 하며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투르 대학은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치 않았고 대학의 예산에 맞춰 설치를 진행했다. 설치한 지 5년이 넘었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떠하고 성범죄 및 낙인 효과가 있었나? 청궁대는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다. 우리가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였다. 이를 위해 각 칸을 구성했고 그 앞에 어떤 변기가 있는지 그림으로 표시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여성과 남성을 따로 나눴을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올젠더 화장실은 1인용 화장실로 외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의 감정을 다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모든 젠더가 각기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성중립 화장실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례로 청궁대의 국제회의홀 1층 로비에 올젠더 화장실이 있다. 건물에 들어선 학내 구성원, 외부 손님들은 이 화장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청궁대학교가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학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투르데이, 중립 화장실 설치 추진에 있어 성범죄와 낙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중립 화장실에서 어떠한 위협도 없었다. 크리스틴 담당자는 더불어 중립 화장실 설치에 있어 청투표는 필요하지 않다며 이는 그야말로 인권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투르 대학은 평등 화장실 설치 이후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아우르기 위해 평등, 연대, 차별 및 폭력 분야의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진행하게 됐다. 인터뷰를 마치며 메이 차장은 올젠더 화장실은 생각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며 학내에 실험용으로 올젠더 화장실을 만들어 1년 정도 사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제목 3 이름만 다를 뿐 전부 모두의 화장실. 메이 차장의 말처럼 사실 모두의 화장실은 특별하지 않다. 의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이미 다양한 화장실을 만난 경험이 있다. 우리 대학에서 1.6km 떨어진 맥도날드 부천역 고벽 DTER 역곡점점에는 가족 화장실이 있다. 건물 1층에 위치한 가족 화장실은 칸막이 없이 공간 전체가 화장실이며 입구에 문턱이 없다. 내부에는 유아 양변기, 성인 양변기, 손잡이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세면대, 성인용 세면대 등이 갖추어져 있다. 여다디문과 응급 비상배를 제외하며 제3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추진 중인 모두의 화장실 구조와 별 다를 바 없다. 사진 맥도날드 역곡점 가족 화장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치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가 추진 중인 모두의 화장실은 1인용 화장실 개념으로 성별 구분이 없으며 세면대,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픽토그램, 응급 비상벨, 기저귀 교환대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사로와 자동문이 있고 학내 접근성이 좋은 공간으로 세천년간 1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모두의 화장실은 급진적인 발상이 아니다. 맥도날드 역곡점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서울시청사, 김포국제공항 등 새로운 모습의 화장실이 등장하고 있다. 가족 화장실, 어린이 가족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등 명칭만 다를 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화장실은 사용자의 편의와 필요성에 발맞춰 바뀌고 있다. 기존 화장실 개편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청궁대는 올젠더 화장실을 설치한 후 수유 공간과 여성 및 어린이 친화적인 주차 공간이 생겼다. 투르대는 중립 화장실 설치 이후 모든 학내 구성원을 아우르기 위해 평등, 연대, 차별 및 폭력 분야의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진행하게 됐다. 모두의 화장실 의제가 우리 대학에 등장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모두의 화장실 설치 무사는 화장실을 가지 못한 이들에게 배제의 시간이었다.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 대학은 응답할 수 있을까? 취재 신다인 기자, 안다은 기자, 홍은솔 기자. 사진 안다은 기자. 지정 성별 태어날 때 지정된 성을 말한다. 논 바이너리. 성별 젠더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어난 종류의 성 정체성이나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 연재,
제목 높은 휴학률 대학 운영과 직결돼. 부재 남일성 교무처장 휴학 대책 마련 중. 리드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지난 3년간의 휴학률 평균이 3.6%가량 높다. 높은 휴학률은 우리 대학의 운영 문제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대학 본부는 어떤 휴학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우리 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0년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53.7%인 반면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0.3%로 사립대학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남일성 교무처장은 높은 휴학률은 우리 대학의 재정 상황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높은 휴학률은 우리 대학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휴학 선택에 있어 학교에 대한 기대와 소속감 수준 중요. 그렇다면 학우들은 왜 휴학을 하고 휴학 선택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교육센터가 제작한 2021학년도 신입생 1학기 대학 적응 보고서는 신입생의 휴학 및 자퇴 현황을 파악했다. 교육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학적 데이터, 신입생 적응 검사 등을 기반으로 휴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휴학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여기서 휴학은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을 가리킨다. 대학에 대한 기대 수준은 우리 대학을 다니는 것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거나 학교 프로그램으로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관심, 대학 시스템에 대한 신뢰 등이 휴학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대학생활 전념유지 수준이 높을수록 휴학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대학생활 전념유지는 흥미 있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고자 열심히 공부하거나 다른 대학의 편입 또는 취업을 알아보고 싶다로 구성된 요인이다.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 전념유지가 낮은 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교육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입학 이후 대학생활의 흥미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것이 휴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학교의 학생이 갖는 소속감의 수준도 휴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보고서는 주변으로부터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휴학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학에 비해 군휴학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분석한다. 주변으로부터의 지지는 친구나 선후배들과의 시간이 나의 인생에 즐겁고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친구나 선후배들과의 시간이 인생에 즐겁고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할수록 지지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동기,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소속감이 향상될수록 휴학 가능성이 낮아진다. 남일성 교무처장, 학생복지처 교무처 비교과 대학 모여 휴학 대응책 논의 중. 대학 본부는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지난달 18일 남일성 교무처장을 만나 대학 본부의 휴학 현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을 물었다. 남 처장은 1학년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복지처, 교무처, 비교과 대학 이 세 부처가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부처들인데 다 같이 모여서 전체 대책 회의를 했다며 대학 본부 전체적으로 휴학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재 기사에서 조영찬 학우는 휴학하는 사유가 명확한 학우들이 많다. 어떤 거가 문제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학생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학우들의 휴학 사유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처장은 휴학 사유를 알아보고 학교에 지원이 있으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파악한 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남 처장은 학교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 휴학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않아 실망했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가 차선책인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률의 또 다른 원인으로 관계를 뽑았다. 우리 학교는 현재 동기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가 부실한 상황이 다 특히 학부제 이후로 소속감이 더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도 교수와의 상담은 휴학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연재 기사에서 유채훈 학우는 배생세 수업에서 만난 교수와 속 깊은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다. 교수가 나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대생세에서만 만난 사람인데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남일성 교무처장은 지도 교수가 열의를 가지고 상담한 경우에 반해 그렇지 않았던 교수의 지도 학생들이 휴학을 더 많이 한다며 지도 교수 상담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 처장은 비교과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학 당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동기와 같은 요소는 그 당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휴학률을 낮추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학생이 휴학을 해서 잘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인 휴학률 수치를 낮추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학우들의 휴학 사유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을 학교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우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대학 생활을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대학 본부의 노력이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와 닿아야 할 것이다. 취재, 김계수 기자, 유수빈 기자, 조하영 수습 기자. 사진, 김계수 기자. 제목 오늘도 걷는 당신 기후위기 대응하셨군요. 혹시 우리 학교로 오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위협을 받아본 적 있는가? 나는 있다. 학교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비키라고 얼굴을 들이미는 차부터 온수역에서 오는 길에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기도 한다. 우리 학교는 보행자 친화적이진 않은 듯하다. 사거리 횡단보도는 건널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인도는 너무 좁다. 학교가 걷기 힘들다는 말은 학교가 모빌리티라는 기후위기 대응이 핵심적인 축을 아직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말하기도 한다. 구두인관 앞 도로. 이곳으로 자전거와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 기후위기와 탄소 기반 모빌리티. 걷기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는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현격히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 분야는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탄소 배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의 약 1/4를 배출하고 있다.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제4차 평가 보고서에는 운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197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증가분의 약 80%는 도로의 자동차가 원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자동차나 이륜 및 3륜차와 같은 개인 이동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현재 도로 운송은 운송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개인 이동이 차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운송 관련 CO2의 약 3/4는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에서 배출된다. 개인 이동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동력으로 전환된다면 온실가스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전기를 생산할 때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에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의존 비율은 40%가 넘며 최근 발표된 탄소중립의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미 탄소중립이 이뤄져야 하는 2050년에도 발전 과정에서 석탄과 천연가스 등 탄소에너지를 사용함을 상정했다. 유럽환경청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유럽에서의 전기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을 고려해 각 운송수단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출량이 디젤 자동차보다 겨우 17에서 21% 적었고 휘발유 자동차보다는 26에서 30% 적었다. 즉,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전기 사용량을 동반하는데 향후 필요한 추가 전력량을 계산하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이 전동화로 인한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4년간 여의도 크기의 30배에 달하는 농지가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은 3.1%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과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농지가 사라져야 할까? 도로와 마을 상상하기, 즉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무동력 이동수단의 수송 분담률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걷거나 자전거만 타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다. 도보와 자전거가 그 가치를 다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도로에서의 전제이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 도로는 자동차 중심적이다. 육교와 지하도 등 보행자가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면 차도에서 달려야 할 자전거는 쌩쌩 달리는 차에 밀려 사람 지나가기도 좁은 인도로 내몰리기 일쑤이다.
강남과 같이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도 보행자 한 명이 이용하는 면적은 자동차 이용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돌지, 마을에서의 전제이다. 걸어서 대부분의 생활 편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직장이 집 가까이 있다든지 초등학교에 걸어서 갈 수 있다든지 등 이동해야 하는 거리 자체를 줄임으로써 걷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파리의 15분 도시를 생각하면 된다. 이달고 파리 시장은 취임 이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시민들이 걸어서 15분 안에 생활 권역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 아래 가장 먼저 도로를 바꿨다. 자전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차도를 축소하고 보행자 거리를 늘렸다. 또한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권역 안에서 양질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를 구성하기도 했다. 걷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걸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구성돼야 함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함께 가져간 것이다. 걷기 좋은 학교, 걸어서 오기 나쁜 학교, 우리 대학을 떠올려보자. 성공할 때는 정말 도보로 이동하기 좋은 곳이다. 일단 학교까지 온다면 걷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학교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2분이면 가며 큰 경사도 없다. 그러나 오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 온수역까지 걷기에는 거리가 조금 멀다. 곧 따릉이가 성공회대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자전거 도로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자전거가 쌩쌩 달리는 차 옆을 다니긴 어렵다. 즉 자전거 도로 확충 없이 따릉이를 들여놨을 때는 오히려 무동력 이동수단이 더욱 다니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심지어 겨울에는 학교에서 온수역으로 가는 인도가 꽁꽁 얼지 않는가. 더 걷기 힘들어질 테다. 이는 도로 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단적으로 핀란드에선 눈이 올 때 차도보다 인도에 먼저 제설차가 들어온다. 걷는 사람을 엎어지게 할 건지 무사히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할 건지는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이룰 수 있다. 우리 학교는 국내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학교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언 이후 달라진 게 있나? 학교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없다고 말한다. 올해 학교에 들어온 이후를 돌아봐도 기억에 남는 건 전혀 에코스럽지 않은 학식당 간판뿐이다. 뭘 해야 할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부터 바꿔보자.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으로 걸어서 오기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자. 글 최혜성 전 청소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참고, 도로를 적게 이용하기 기후위기를 고려한 모빌리티를 위해 공공교통을 되찾자. 사회. 제목 난 중국인이 아니야의 함정. 리드 현재 한국 사회 내 반중 감정이 극심해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인은 맞고 아시아인은 아닌. 2016년 고등학생이던 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도시 모디카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냈다. 모디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도시나 관광객이 많지 않은 작은 도시다. 그곳에선 소위 끝발의 푸른 눈 백인도 보기 힘들었으니 동양인을 마주친다는 것은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중국인 가족이 레스토랑과 대형 잡화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중국인 부부의 딸 로레나와 아들 알레산드로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인이었다.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로레나를 만나게 되었고 또래였던 우리는 서로만 알 수 있는 동질감을 느끼며 금방 친해졌다. 관광객도 드문 곳에서 같은 아시아인을 만나니 반가웠지만 한편으로 로레나와 같이 있는 나도 중국인으로 보일까 걱정됐다. 중국인 가족을 아니 꼽게 말하는 모디카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에 한국 국기를 가방에 달고 중국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중국을 비하할 때면 발끈해 나서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당시 나는 동양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고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쯤 한국으로 돌아왔다. 극단적 반중의 현주소. 중국인에 대한 내면적 거부감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비호감 이미지는 오래됐으나 중국의 모든 것에 적대감을 느끼고 노골적인 차별의식을 일삼는 행태는 하나의 유행으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 사회 내 반중 정서는 중국 혐오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극심해지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퓨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사진일 코로나19가 막 유행하던 2020년 1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 중국인 출입금지 글귀가 써져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 태도와 정책 때문임을 놓고 보자면 한국의 청년 중심 반중은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소위 갑질에 대한 하나의 대항이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감정적이고 다분히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이다. 시사인이 지난 6월 발표한 한국인의 반중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본, 북한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중국을 악으로 느낀다. 작년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중국에 더욱 부정적인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SNS 글이나 인터넷 댓글에서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 혐오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 중국을 배우다. 세계와 나를 다시 보다. 한국으로 돌아와 당시의 찝찝함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중국을 공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새로운 세계와의 접촉이었다. 헌법상 유일한 지도당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착취에 대항해 인민의 평등한 삶을 보장을 목표해온 역사를 가진다. 그리고 일련의 개혁을 거쳐 중국 내 대부분의 빈곤을 타파해왔다. 또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주석은 국민 투표가 아닌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된다. 개인의 자유권보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중국에선 더 두드러지는 것 같지만 중국인 과반수가 중국 체제에 긍정적이다. 중국을 공부하는 과정에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만을 척도로 국가의 가치와 존립을 판단하는 서구적 기준에 대한 비판점들이 생긴다. 중국이 이해할 수 없는 국가로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서구적 사고방식의 내재적 한계 때문이다. 미국을 주축으로 둔 서구 사회는 자신들의 사고관을 고수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 중국의 부정적 측면에 집중하고 이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도 이러한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 이는 오랜 기간 한국이 미국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국가라는 인식은 해방 후 미군정의 통치 시기를 시작으로 6.25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통해 견고해졌다. 불안한 친중.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친미에 대응하기 위해 친중을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국에 대한 무비판적 옹호를 용인하는 사고방식으로 고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결 구도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과 경쟁,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중국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빠져 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견제한다. 중국은 이러한 전망을 자랑스러워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패권국 지위 달성은 중대한 사안 같아 보이지만 그저 정부의 관심사일 뿐이다. 계급 불평등의 문제, 실업, 전염병 그리고 기후위기 등 세계 시민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무한 경쟁을 만드는 세계체제 구조 자체의 문제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보여주는 적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행보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서구의 간섭으로만 보고 무시하는 태도가 그렇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강제 노동을 지적한 서구 패션 브랜드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또 지난 2월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침묵하는 태도가 그 예시들이다. 되돌아오는 혐오, 이젠 정말 되돌아볼 때. 사진이 나는 아시아인이 맞지만 중국인은 아니다라고 적인 머그컵. 브레이킹 M이라는 미국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다. 중국을 서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통해 중국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를 재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역사와 체제를 이해하면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은 정당성을 잃는다. 이에 따라 중국인이 아닌 동양인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면 비로소 동양인인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막 성행하기 시작했을 때 난 중국인이 아니다라고 적힌 물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당시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가 잇따랐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나 인종차별이 줄어든다고 전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중서 시작되는 혐오의 굴레에 피해받는 주체는 결국 우리 동양인이다.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중국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 김은수 사용 3객원 기자. 특별기획 제목 공정 기본소득 주택 일자리 이재명에게 물었다. 리드 지난달 17일 서울권대학 언론연합회 주최로 20대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본사 외 24개 대학 언론사가 참가해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과 향후 행보 등을 질문했다.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 후보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일까? 질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와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답변. 사람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운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국가 권력, 소위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수단을 취득하면 더 많은 일을 이상과 꿈에 맞게 행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문. 이 후보의 일자리 정책과 현 정부 일자리 정책과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답변. 중소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좋은 인재를 쓰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 조건도 좋아야 하고 안정성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놓으면 큰 회사가 다 뺏어가고 경영 성과가 개선돼서 원가를 내리면 공급, 납품 단가를 확 깎아버린다. 이게 악순환이 된다. 만약 단결권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힘이 대등해지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것 아닌가.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고용 조건이 안정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하는 길이 있다. 이걸 전환 성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난리다.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뉴딜 정책은 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하자는 거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전국의 에너지 고속도로 즉 지능형 송배전망을 쫙 깔아주면 먹고 사는 길이 생기는 거다. 설비회사, 수리보수회사가 생길 것이고 지능형 전력망 관리하는 첨단 IT 산업도 생길 것이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산업의 전환을 이뤄내고 신산업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한테 기회가 생길 것이다. 좁은 터 안에서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웅덩이를 더 크게 만들어서 밀려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진짜 길이다. 그 속에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 정책도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다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많은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이전 정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저는 시장주의자다. 시장의 기능을 믿는다. 가격 통제를 별로 안 좋아한다. 시장에 왜곡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주택 문제도 시장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사실 공급은 연간 공급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통상적인 공급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수요 통제로 수요가 줄어들면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 거다.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하고 임대사업자도 규제했는데 결론은 잘 안 됐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관념으로 실제 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 금융혜택을 많이 주고 보호하는 대신 주거용이 아닌 주택은 금융규제를 가하고 거래제도도 강화하는 등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청년 1인 가구가 요즘 많지 않은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이 너무 커졌다. 평생 살 집은 매입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잠깐 살 1인 가구 집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임대료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질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복자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가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기본소득 도입은 1차적으로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경기 침체의 주원인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수요의 부족이다. 수요가 확충되면 생산 공급이 늘어나 선순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이미 확보된 재원을 나누는 것이라면 저소득층만 집중 지원하는 게 훨씬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저항이 줄어든다.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는 길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장애인, 농촌 지역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 문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라 반대도 많다. 타당하다.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작하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효율성이 증명되면 늘려가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 이 후보가 정의하는 공정은 무엇인가? 답변. 공정성은 객관적 지표가 아니고 사실 주관적 평가 영역에 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공정한데 저쪽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회가 많은 사회를 살았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10명이 경쟁하는데 기회가 6개밖에 없다. 4명은 완전히 도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1개를 누가 훼손하거나 빼앗으면 바로 내 삶에 영향이 있는 거다. 이걸 기성세대들은 못 느꼈다. 작은 기회조차 절실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인 초보 원리, 기초적 가치인데 많이 훼손된 것 같다. 기회의 장을 넓히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젊은 세대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나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 성장을 복구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기회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누리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취재 김다영 기자, 유수빈 기자, 홍은솔 기자. 사진 제공 서울권대학 언론연합회.